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미국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어. 세계 유일의 반도체 핵심 장비 회사 ASML한테 말이야. 매출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오는 회사인데 그걸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거야. 주가는 바로 2.2% 빠졌고 글로벌 반도체 판도가 뒤흔들리고 있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ASML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실질적인 심장이거든. 이 회사 하나가 흔들리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전장까지 전부 영향을 받아. 이런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오늘 영상에서는 ASML 규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그리고 이 흐름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부 알려줄게. 1교시에서는 ASML이 뭔지, 규제가 왜 이번엔 다른지 뜯어보고, 2교시에서는 미국이 이걸 왜 밀어붙이는 건지 속사정을 파헤쳐 볼 거야. 교시에서는 이 난장판 속에서 오히려 돈이 흘러들어간 수혜주랑 대응 전략을 공개할게.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한다. 자, 1교시 시작할게. ASML 규제가 왜 이렇게 난리인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먼저 ASML이 뭔지부터 알아야 해. 이 회사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드는 세계 유일한 회사야. 노광 장비가 뭐냐고? 쉽게 말하면 반도체 회로를 실리콘 웨이퍼 위에 새기는 인쇄기야. 근데 이게 그냥 인쇄기가 아니야. 머리카락 굵기의 1/1000의 1 수준으로 회로를 새길 수 있는 초정밀 장비거든.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ASML 딱 하나야. 그게 이 회사의 힘이야. 쉽게 말해서 5나노 이하 최첨단 칩을 만들려면 ASML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해. 경쟁사가 아예 없어. 완전한 독점이야. 삼성, TSMC, 인텔 모두 ASML 앞에서는 고객이야. 을이 되는 거지. 이런 독점 구조를 가진 회사는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어. 그러니까 이 회사 하나의 움직임이 반도체 시장 전체를 흔드는 거야. 그런데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법안을 냈어. 이 장비를 중국에 못 팔게 하겠다는 거야. 초당적이라는 말이 중요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문제에서는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야. 그만큼 반도체 기술 패권이 미국한테는 국가 안보 수준의 문제라는 거지. 뉴스 나오자마자 ASML 주가가 바로 빠졌어. 위주 범위가 542에서 1136이니까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지? 이 미주 저점에서 고점까지 2배가 넘어. 그만큼 시장이 이 회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급등락이 반복되는 종목이야. 뉴스 하나에 2% 넘게 빠진다는 건 그 뉴스가 시장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지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 말이야.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ASML 장비 매출의 거의 절반이 중국이야. 매출의 절반이 한 나라에서 나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생각해봐. 그 나라 매출이 통째로 막히면 회사 수익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시나리오지. 원래는 최첨단 EUV 장비만 수출 금지였거든. 근데 이번 법안은 기존 기술 장비까지 막겠다는 거야. 차원이 다른 거지. EUV는 이미 막혔어. 그래서 중국은 구형 장비라도 최대한 사들여서 양산 체제를 구축하려 했거든. 근데 그 구형 장비마저 막아버리겠다는 거야.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겨냥한 포위망인 셈이지. 그리고 이 흐름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는 국내 종목이 있는데 그건 3교시에서 알려줄게. 힌트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아니야. 전혀 다른 업종에서 돈이 폭발하고 있어. 일단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그 속사정부터 파헤쳐보자. 자, 2교시 들어간다. 미국이 왜 동맹국 기업한테까지 칼을 들이대는 건지 뜯어볼 거야.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미국은 네덜란드 회사인 ASML한테 규제를 강요하고 있거든. 동맹국 기업의 장사를 막는다는 게 외교적으로 얼마나 강경한 조치인지 감이 오지? 이건 단순한 수출 규제가 아니야. 미국이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포위 전략이야. 체스판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중국의 퀸을 잡는 게 아니야. 중국이 퀸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장기말을 움직이는 경로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야. 지금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미국, 한국, 대만이 독점하고 있어.
중국은 14나노 이상의 성숙 기술에 머물러 있는 상태야. 나노라는 단위가 낯설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할게.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회로를 더 좁은 공간에 집적할 수 있어. 잼나노 칩이 14나노 칩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고 전력 효율도 좋아. 중국은 이 차이를 좁히는 게 지금 목표인 거야. 그래서 중국은 전략을 바꿨어. 최첨단은 포기하고 기존 기술로 물량 승부를 건 거야. 자동차 칩, IoT 칩, 통신 칩 같은 성숙 기술 반도체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전략이지. 이 전략이 실제로 먹히고 있었어. 중국산 저가 칩이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거든.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기술 차이는 인정하되 싸고 많이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번 법안이야. 기존 기술 장비까지 막아버리면 중국의 이 전략 자체가 무너져. 중국이 그나마 잘하고 있는 성숙 공정 생산마저 타격을 받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노림수야. 첨단도 막고 성숙도 막아서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조이는 거지. 물론 아직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야. 제안 단계에서 심의, 통과, 발효까지 갈 길이 남아있거든.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야. 자국 기업인 ASML의 매출 절반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외교적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네덜란드 정부가 외교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WTO 제소 같은 국제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어. 하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야. 시나리오가 4가지야. 낙관론, 부분 규제 강화, 전면 차단, 최악의 전방위 규제. 어느 시나리오로 가든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을 흔드는 거야.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무서워하거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란과의 종전 협상 최후 통첩도 겹쳐 있어.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제조업 전체 원가가 올라. 반도체 생산 비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악재가 겹치고 있는 구간인 거야. 한국 시간으로 4월 8일 오전 9시가 데드라인이야. 협상 실패하면 미국이 이란 에너지 시설을 전면 파괴하겠다고 했거든. 이게 실행되면 중동발 유가 충격이 올 수 있어. 반도체 규제에 유가 충격까지 더해지면 글로벌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최악의 조합이 되는 거야. 국내 증시도 엇갈렸어. 코스피는 1.4% 올랐는데 코스닥은 1.5% 빠졌어. 이 엇갈린 신호가 뭘 의미하는지 읽어야 해. 대형주가 오르고 중소형주가 빠진다는 건 시장이 리스크 관리 모드로 들어갔다는 신호야. 안전하게, 크게, 유동성 좋은 곳으로만 돈이 모이는 거지. 재밌는 건 외국인이 싹쓸이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야. 대형주 위주로 선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지. 외국인이 대형주를 집중 매수할 때는 보통 2가지 중 하나야. 중장기 상승을 확신하고 선점하거나 아니면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유동성 좋은 종목에만 올라타는 거야. 지금은 후제 가까워. 여기서 한국이 처한 딜레마도 봐야 해. 미국은 동맹편에 서라고 압박하는데 중국 시장은 포기하기엔 너무 커.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 미국 규제에 동참하면 중국 시장을 잃고 안 따르면 미국 시장 접근이 막혀.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이 규제가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줘.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이 49,000달러야. 역대 최고 수준이지. 이게 반도체 규제랑 무슨 상관이냐고. 자동차 한 대에 수백 개의 반도체 칩이 들어가거든.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면 자동차 부품값이 오르고 그 부담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거야. 관세 때문에 반도체 부품값이 오르고 그게 자동차 가격에 전가되는 구조야. 이게 바로 규제의 나비 효과인 거지. 도미노가 쓰러지는 걸 생각해봐. 맨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면 6번째, 7번째까지 다 쓰러지잖아. ASML 규제 하나가 소비자 지갑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원리야. 연결된 고리를 읽을 줄 알아야 돈의 흐름이 보이는 거야.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말한 그거 지금 알려줄게. 위기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 이걸 미리 잡은 사람들이 있고 늦게 안 사람들이 있어.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도 같이 설명할게. 이 흐름에서 돈이 간 곳 바로 전력기기주야. LS 일렉트릭이 3.9%, 일진정이가 무려 7% 올랐어. 거래대금도 어마어마해. LS 일렉트릭이 1,066억, 일진정이가 1,200억이야.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들로 집중적으로 돈을 몰아넣고 있다는 거야. 우연이 아니야. 왜 전력기기 주냐고? 논리가 명확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늘리면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의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거든. 공장을 지으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하잖아. 그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핵심 장비가 변압기야.
북미의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변압기 수주가 줄을 서고 있는 거야. 전력기 기준은 그 직접 수혜를 받는 거지. 규제 강화가 오히려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그게 전력 인프라 수요로 연결되는 거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답이 보이는 거지. 이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야. 위기의 진원지가 아니라 위기가 만들어내는 흐름을 봐야 해. ASML이 빠질 때 다른 곳에서 무언가가 오르고 있어. 그걸 미리 찾는 게 진짜 실력이야. 자, 대응 전략 정리해 줄게. 지금 해야 할 건 전력기 기준 모니터링이랑 법안 진행 추적이야. 단기적으로 무리하게 포지션을 키우는 건 위험해.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구간에서는 분산 투자하면서 현금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 전략이야. 주의할 건 ASML 직접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거야. 이란 변수도 4월 8일에 확인되니까 그 전까지 무리하지 마. 기회가 있다고 무조건 뛰어드는 건 도박이야. 리스크를 계산하고 들어가는 게 투자야.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잡을 수 있어. 급하게 들어가다가 변동성에 쓸려 나가면 기회가 아니라 손실이 되는 거야. 패닉셀은 절대 하면 안 돼. 몰빵도 금물이야.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분산 투자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는 게 최선이야. 지금 체크해야 할 게 4가지야. 미국 법안 심의 진행 상황, ASML 주가 지지선 확인, 전력기 기주 수주 뉴스, 그리고 이란 협상 결과야. 이 4가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음 주 시장 방향이 결정될 거야. 증권사 분석도 참고할 만해. 하반기에 미국향 직판 효과가 확인되는 시점이 적극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 목표가가 39만 원이라는 건 현재 대비 의미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야. 단, 전문가 의견도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야. 시장 환경이 바뀌면 목표가도 바뀌니까 자신의 판단이랑 병행해서 봐야 해. 정리하면 이래. ASML 규제는 반도체 공급망의 대지각 변동이야. 단순히 네덜란드 회사 주가 빠진 게 아니야.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판이 바뀌고 있는 거야.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게 타격을 받고 어떤 게 수혜를 받는지를 읽는 눈이 진짜 투자 실력이야. 위기처럼 보이지만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기회가 분명히 보여. 오늘 배운 5단계, 상황 파악에서 시작해서 실행까지. 이 순서를 지키면 흔들리지 않아.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했을까? 핵심은 실시간 정보 공유야. 전력기 기주 흐름을 우리는 미리 잡았거든. 뉴스가 터지기 전에 이미 논리가 세워져 있었고 움직임이 나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었어. 아는 것과 미리 아는 것은 완전히 달라. 그 차이가 수익의 차이야. 시장은 하루 사이에 완전히 뒤집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 혼자서 뉴스 찾아보고 분석하면 이미 늦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대응한 학생들이 수익을 낸 거야. 어제 분석은 오늘 이미 구식이야. 이게 현대시장의 속도야. 정보가 느리면 판단이 느리고 판단이 느리면 진입 타이밍을 놓쳐. 결국 속도가 전부인 거야. 다들 이번 반도체 규제 흐름 어떻게 보고 있어? 댓글로 알려줘. 실시간으로 분석받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들어오는 방법은 화면에 나오는 링크로 확인하면 돼.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